안녕하세요. 당신의 리즈 시절을 돌려드리는 마이 리즈 스토리 닥터리즈 여성현입니다. 저희가 요새 임신 관련된 주제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산모분들이 궁금해하는 많은 주제, 산모분들한테 생기는 염증, 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산전 검사를 할 때 이제 처음 임신하자마자 병원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궁경부암이랑 이제 STD라고 균 검사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질염균들 중에서 그냥 지켜봐도 되는 균도 있는 반면에 아기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균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를 하려고 산전 검사 때도 균 검사를 하는 건데요. 이제 임신을 하면은 왜 평소보다 질염이 많이 더 증가를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원장님? 임신을 하면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변하게 돼요.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면역은 좀 저하되는 기전이 있어서 질내에 락토바실러스라는 층이 있는데 요게 깨지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락토바실러스라는 이제 질염을 방지하는 층이 깨지면은 임신 중에 질염에 걸리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임신 때문에 호르몬 변화로 냉 자체가 많아지는데 그 냉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냉에 균이 되게 달라붙기 쉬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균이 좀 잘 달라붙어서 질염이 생기기가 쉽죠. 임신을 하면은 원장님 자주 생기는 질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흔한 거는 이제 칸디다 질염이고요. 세균성 질염 이런 게 있어요. 이 두 개는 되게 흔하지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되게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산모분들은 요새는 항생제를 잘 안 쓰시려고 하고 그리고 이대로 둬도 되는지 그렇게 두기에는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요. 병원에 오시면은 꼭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넣는 질정 같은 국소 치료 방법을 씁니다. 그러다가 너무 심해지면은 태아한테 가는 영향을 생각해서 항생제 투여를 고려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국소 치료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직접 내원하셔서 소독하고 질정을 쓰시면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지켜봐도 되는 질염이 있고 아니면 이 질염은 꼭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조금 양상이 많이 다른가요? 지켜봐도 되는 질염의 종류는 이제 가드넬라 같은 거는 원래 질내 상재균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락토바실러스 층이 깨지면 좀 과다 증식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증상을 따라서 보면서 조절을 해도 되는데 위험한 균들은 뭐가 있냐면 그냥 면역 저하나 호르몬 분비에 따라서 생기는 질염이 아니라 성병의 초기 증상이 질염일 수도 있거든요. 성병균들은 태아한테 가요. 그래서 치료를 좀 꼭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STD 검사라고 산전에 하는 검사 중에 이제 클라미디아나 임질균을 꼭 보는데 클라미디아랑 임질균이 나오면은 매독이랑 에이즈까지 검사를 해야 돼요. 원칙은. 왜냐하면 같이 생길 수 있는 균이기 때문에. 임질 같은 게 생기면은 태아한테 임균성 각막염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조산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고요. 다른 균들도 있잖아요. 네. 만약에 뭐 파분 같은 거요. 뭐 그런 거는 괜찮을까요?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파분 같은 경우는 양막염, 태아를 싸고 있는 막을 좀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알 플라즈마 유리알리티쿰이나 유리아 플라즈마 파분은 치료를 하는 편이고요. 칸디다 같은 거는 국소 치료를 하다가 안 되면은 플루코나졸이라는 약은 쓰시면 안 되고 메트로니다졸 계열을 써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약도 그 산모한테 쓸 수 있는 약과 아닌 약이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질염이 좀 이제 심한 경우에는 조산 위험이 좀 늘어나는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원래 질내에 살고 있는 균이 아니라 외부에서 감염된 균, 아까 말씀드린 클라미디아나 임질 같은 균들은 태반을 통과하기도 하고 육모 양막염을 일으키기도 해서 양수 파열을 일으켜서 조산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제 임신해서 이제 조금 중기 정도 되시면은 이제 관계를 이제 하시기도 하잖아요. 만성으로 조금 질염이 달고 이제 사시는 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산모들이 있으신데 그러면은 부부 관계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치료하실 동안에는 뭐 잠깐은 이제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나 막달까지 하지 말아야 되냐 참아야 되냐 이런 분들 계세요. 직접 진찰을 해보고 균이랑 염증 상태를 보는 게 일단은 제일 정확하고요. 너무 심하면은 그때는 이제 국소 치료를 하면서 잠깐 관계를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미약한 염증이면 관계를 하셔도 되는데 다 청결한 상태에서 라텍스 콘돔 같은 거는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균에 따라서 막 반복적으로 계속 만성화된 균이 있으면은 남편분도 같이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성병균이나 그 질염균은 여자한테는 나타나는데 남자한테는 안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자는 해부학적 구조상 냉이나 이제 질염이 몸 안쪽으로 자꾸 고이는 구조고 남자는 이제 속옷에 쓸려서 없어지거나 소변에 쓸려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균이 잘 안 머무르는 구조거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임질 같은 경우에는 임균이 있는 상태에서 분만하게 되면 임균이 아기 눈에 들어가서 임균성 결막염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칸디다가 너무 심한 상태에서 분만을 하면 아기 입 안에 아구창이라고 병변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B형 간염 같은 거는 이제 아기한테 B형 간염균이 가고 나면은 태어난 후 간경화나 간암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또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거는 수직 감염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때는 제왕절개를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우리가 이제 질염 예방 때문에 드시는 유산균들이 또 요새 나오잖아요. 이제 산모지만 너무 심해. 그러면은 지금 질유산균 같은 거를 추가로 좀 드셔도 되는지. 좋죠. 유산균은 레벨이 빵빵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많이 드셔도 되고, 꼭 질유산균 아니더라도 남녀노소 다 먹는 드시는 유산균. 유산균이면 충분한데, 중요한 거는 유산균이 몸에 작용을 하려면 6개월 이상 고농도로 드셔야지 도달을 해요. 그래서 요새는 뿌리는 유산균 제제도 많이 나와 네, 있거든요. 저희- 요새 이렇게 조그매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뿌리면은 하얗게 가루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얗게 가루가 보이면 이게 1억 마리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작용한다기 때문에 굉장히 셉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이기 때문에 패드에 뿌리거나 속옷에 뿌려도 타고 올라가면서 작용을 충분히 하고요. 그래서 요새는 좋은 이런 제품도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유산균을 좀 보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먹는 것보다 효과가 효과는 훨씬 빠르세요. 빠르고 네. 드셔도 됩니다. 먹어도 돼요. 드셔도 돼요. 그래서 털어서 드셔도 네. 되거든요. 그 정도로 안정성 있는 거라서 이거는 뭐 드셔보실까요? 혹시 산모들 세정제 써도 되는지 이런 거 쓰셔도 돼요. 물어보시거든요. 더 쓰셔도 되고, 자주 쓰신다기보다는 주에 한 2, 3회 정도 쓰셔도 됩니다. 오히려 헹궈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을 수 있고요. 예전에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 세정제나 비누를 쓰지 말라는 트렌드였거든요. 요새는 병원에서 파는 검증된 제품들은 항생작용도 충분히 있고 안전하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하는 습관들이 조금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습하면 안 돼요. 질염균들이 다 혐기성균들이기 때문에 습한 환경에서 되게 번식을 잘하거든요. 씻고 나서도 충분히 말려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거 뿌려주시면 좋아요. 닦을 때도 상처가 나지 않게 짓물러 있는 피부를 세게 닦아서 상처가 나면 또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두드리듯이 닦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건조하고 상처 나지 않게 문지르지 않고 이렇게 하셔도 좋고. 비대는 괜찮으실까요? 아, 비대 별로 안 좋아요, 질염에. 비대 구조가, 그러니까 옛날 비대는 이렇게 뒤에서 물을 쏘는 방향의 비대는 오히려 대장균 같은 거를 질내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새 여성용 비대는 앞에서 뒷방향으로 쏘는 비대들도 있어요. 그런 비대는 괜찮은데 뒤에서 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는 임신 전의 얘기인데 질염을 만성이고 계속 방치를 하면은 불임이 될 수 있냐 아니면은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거든요.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이제 질이랑 자궁이랑 난관, 난소는 다 이어져 있어요. 한 트랙으로 이어져 있고, 난관이라는 그 난자나 수정란이 이동하는 통로가 머리카락 두께만큼 얇아요. 그래서 그 질염이 만성화가 돼서 골반염을 일으킨다면은 이 작은 난관을 이렇게 들러붙게 만들어서 안에서 수정란이나 난자가 이동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난임으로 갈 수 있죠. 산모 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너무 약을 쓴다고 아기한테 영향이 갈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충분히 전문가랑 상의한 다음에 안전하게 치료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